그러면 이제 396페이지 거기 16번 문제부터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3월 1일 날 주 장건 기계의 2월 28일 현재 외상 매출금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엄으로 받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2월 28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문제에서 안 나와 있죠. 자, 요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장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은 장부 중에서 두 가지 장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올게요. 자, 먼저 거래처 원장이라고 하는 장부가 있는데 이 거래처 원장이라고 하는 장부는 거래처별 특정 거래처의 그 계정 과목별 잔액에 대한 물음을 찾을 때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요. 말 그대로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장부가 거래처 원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시장은 언제라도 상관없고 1월 1일부터 할게요. 종료는 2월 말 2월 28일로 할게요.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죠. 자, 거래처는 장건 기계잖아요. F2 누르고 장건, F2 누르고 장건 하면은 장건 기계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외상 매출금, 장건 기계의 외상 매출금, 전기에서 2월 된 거 없죠? 차변적 금액은 증가된 금액이겠죠. 외상 매출금은 자산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증가는 차변에 올 거 아니에요? 감소는요? 대변으로 가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예요? 1,4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거래처에 대한 계정 과목별 증감 잔액을 찾을 때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시면 돼요. 저 더블 클릭하면은 그 내용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며칠자까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아셔야 될 장부가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일단 이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거래처 원장하고 총계정 원장. 자, 그럼 거래처 원장에서 장건 기계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1,460만 원이 있었죠.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분계 이렇게 되겠죠. 날짜는 3월 1일이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떨려야 돼요. 얼마가 떨려야 돼요? 1,460만 원이 떨려야 되겠죠. 이 돈 받는 거니까. 자, 근데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죠. 채권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돼요. 거래처가 장건 기계죠. 장건. 자,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받았냐 봤더니 현금으로 1,000만 원. 나머지는 뭘로 했대요? 보통예금 통장에 어음으로 받았네요. 받으러음 4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 거래처가 있잖아요. 자, 현금은 거래처 안 걸어도 상관없어요. 지워도 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도 되고 혹은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거래처 걸린 거 아니에요.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 번호가 걸려 있어야지 거래처가 걸린 거단 말이에요. 그 대변에 차변에 받으럼 있잖아요. 여기는 거래처 안 걸면 틀려요. 이거는 거래처 안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반드시 번호가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이 아니라 3월 2일 17번. 자, 3월 2일이고 이건 대변에 받으럼이 빠져야 되겠죠. 대변에 받으럼이 빠져야 되는데 받으럼이 거래처가 걸려야 되겠죠. 거래처가 어디예요? 세천상사죠. 세천상사. 금액은 얼마냐면요. 34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 수십년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썼잖아요. 수수료 비용이 띄는데 이건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해야 돼요. 공장이 아니죠. 제가 저번에 입력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공장은 500번대 수수료 비용, 공장 이외에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 900번대 수수료 비용은 단기 매매 신권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고 갈게요. 물론 걸어도 틀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33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3월 3일이고 MCM의 외상 매입금 잔액 전부를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 대정의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MCM의 외상 매입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 조회를 해야 되냐면요. 거래처 원장을 가셔야 되세요. 그 거래처에 대한 물음에 답할 때 특정 거래처의 계정 과목의 증감 잔액을 물어볼 때는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야 돼요. 자,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고 종료는 3월 2일로 하면 되겠네요. 3월 2일 현재니까. 자, 거래처는 MCN. MCN. 그 MCN의 외상 매입금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700만 원 있죠? 자, 요거 갚은 거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 빠져야 돼요. 누구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었어요? MCN이죠. 금액은 700만 원. 이걸 뭘로 줬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죠. 배서 양도한 거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빠져야 돼요.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 빠질 때 이 받을 어음은 누구한테 받을 어음이었던 거예요? 얘는 거래처가 주식회사 대정이죠. 대정으로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MCM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그 금액을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했었죠. 했더니 700이 나왔었잖아요. 요거를 지가 가지고 있는 받을 어음으로 갚은 거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에 떨면 되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3월 4일 날 주 빛나리 조명의 미지급금 300만 원을 거래처에서 제품 외상 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 34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4일이고 차변의 미지급금인데 누구한테 갚아야 될 미지급금이었어요? 빛나리 조명이죠. 금액은 얼마냐면요.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뭘로 줬느냐? 지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지급했죠. 어음을 34만 원을 결제했으니까 주식회사 대정 34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뭘로 지급했대요? 당좌 예금 통장에서 나갔다죠. 그래서 대변의 당좌 예금. 이 당좌 예금은 거래처 안 걸어줘도 되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3월 5일날 차변의 당좌예금 415 836. 그 다음 차변의 정기예금 10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손실 4,164원이고 그 다음에 대변의 받을어음이죠. 이 받을어음은 누구한테 받을어음이었어요? 주식회사 대정이죠. 52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좌예금이나 정기예금, 매출채권 처분손실은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걸었다라고 해서 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기입력은 생략이니까 일단 이건 무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3월 6일. 자, 3월 6일 날에는 대변에 받으러. 물론 그 차변부터 넣어도 되고 대변부터 넣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 대정 금액은 100만 원. 이 돈을 할인료 띄고 받았던 문제죠.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손실. 이건 거래처 안 걸어도 되니까 좀 지우고 갈게요. 12328. 그 다음에 당좌예금 987672. 자, 그 다음에 3월 7일 날에 차변의 부도원과 수표로 계정 과목이 바뀌죠. 어음이 부도가 나면은. 자, 부도원과 수표도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가 주식회사 대정으로 걸려야 돼요. 안 걸리면 틀려요. 1154만원. 대변의 받을어음인데 누구한테 받을어음이었던 거예요? 주식회사 대정이죠. 자, 그럼 3월달 거 입력을 다 했고 이제 4월달 거 볼게요. 자, 4월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월 1일날 차변의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죠. 반드시 거래처 거도 걸려야 되겠죠. 거래처가 박영길. 금액은 500. 대변의 현금 500.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이 출금 거래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입력해도 맞는 거예요. 똑같죠. 위나 아래나 이 하단에 보면은 뭐 분계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하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표 입력은 그냥 전부 다 대체 전표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삭제의 공통 메뉴는 공통 단축키는 F5키예요. F5를 누르면 돼요. 근데 이 전표 입력을 할 때 이 삭제가 있잖아요. 이 삭제가 되면 일단 휴지통으로 비워줘요. 삭제한 데이터 가면은 전표가 남아 있잖아요. 이걸 다 없애고 싶으면은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삭제하셔야지 완전 삭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윈도우 할 때도 한번 버리면은 휴지통에 가 있죠. 마찬가지 얘도 전표를 삭제하면은 휴지통에 가 있고 다시 복구도 가능해요. 휴지통에서. 자, 그다음 4월 2일 날에는 차변의 현금 61만 원. 대변의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 걸려야 되겠죠. 보람전자 6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월 3일날 차변의 단기대여금이잖아요. 단기대여금에는 거래처 걸려야 되겠죠. 거래처가 보람전자. 금액은 300이고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297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월 4일날 차변의 단기대여금이죠. 단기대여금이 거래처가 세천상사. 금액은 1억원. 그 다음 대변의 보통예금은 거래처 안 걸어줘도 되니까 제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웠어요. 8,505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세천상사죠. 1,495만원. 자, 4월 5일날 선급금인데 이 선급금도 채권이에요. 왜냐면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으면은 그 계약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를 받겠죠. 돈을 준 것만큼 나중에 뭔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선급금도 채권이에요.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돼요. 안 걸면 틀려요. 자, 거래처는 소공백화점. 금액은 200. 자, 그다음 대변의 현금 200. 자, 그다음 4월 6일날 주 계상상에서 원재료 3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변의 선급금인데 이 거래처가 계성상이잖아요. 없어요. 이 거래처 등록에 이미 등록된 거래처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래처 등록 가셔가지고 거래처를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서 등록하시면은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이쪽 란에서 검색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전표 입력하면서 바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은 F2키를 누르고 신규 등록 F3을 누르세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 번호는 502번.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개성상해. 거래처 유형은 동시라고 돼 있네요. 문제에서. 사업자 번호는 10681435567. 대표자 성명은 이병렬. 이렇게 등록하시고 확인 누르면은 거래처 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표 입력을 통해서 전표 입력하면서 바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죠. 자, 이게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제가 조회 버튼을 누르면은 502번이 나오죠. 그 자료를 갱신하려면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근데 그 문제에서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입력할 부분이 있죠. 요 하단에서 입력하면 돼요. 자, 업태는 도매, 종목은 문구, 주소는 구름 표시 누르고 서울이죠. 우편번호 안 넣어도 상관없고 그냥 입력해도 되는데 일단 별 말이 없어요. 문제에서 별 말이 없을 때는 문제에서 분명히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할 거예요. 생략하라는 말이 없으면은 우편번호도 같이 입력을 꼭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게 입력하다가 거래처를 잘못 등록했다, 뭐 코드 번호를 잘못 넣거나 그랬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거래처 등록 가서 얘를 지우셔야 돼요. 지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지통에 비워진 거기 때문에 삭제된 데이터 가가지고 한 번 더 삭제를 해 주셔야지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등록할 때는 F2 누르고 F3 누르고 등록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신규 등록 F3.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참고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공이 5개가 찍혀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식회사 개성상해 치고 엔터를 쳐요.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번호는 502번으로 하라고 했었죠. 그 수정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이 하단에다가 사업자 번호 치고 대표자명 치고 업태 종목 이렇게 치면 되겠죠. 뭐 주소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뭐 입력할 때 F2 누르고 F3 누르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거래처를 등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7일자 거 차변의 원재료 300, 그 다음에 대변의 선급금, 거래처는 개성상해. 자, 개성상해가 20만원, 그 다음 대변의 현금 280만원인 거고. 자, 그 다음 4월 8일 거 차변의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800번대요. 왜냐면은 영업사원 연남길에게 지급한 출장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업사원은 공장은 아니죠. 본사잖아요. 그래서 800번대로 넣어야 되겠고, 금액은 얼마냐면요 45만원 쓰고 왔었죠.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사가 다시 받았고, 대변에 가지급금이 빠져야 돼요. 근데 가지급금이 거래처를 걸어야 되느냐 안 걸어야 되느냐, 거세요. 거는 게 맞아요. 판단이 잘 안 쓰시면은 거래처는 다 걸고 가는 게 더 안전해요. 연남길이죠. 요 연남길을 요 세 군데 다 걸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4월 9일날 영업사원 박영길이 인출해간 50만원의 가지급금 중에서 35만원은 출장비. 이것도 800번 되겠네요. 영업사원이니까. 자, 그 다음에 금액은 45만원. 차변에 현금이 5만원. 35만원이네. 35만원. 그 다음 차변에 현금 10만원. 나머지는 원인 불명으로 잡손실 처리했다죠. 잡손실 5만원. 대변의 가지급금 50만원인데 거래처가 박영길로 걸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월 10일날 자, 4월 10일은 3월에 선지급한 생산직 사원에 대한 출장비를 전도금을에게 처리했다죠. 자, 그럼 대변에 전도금이 빠져야 돼요. 가지급금하고 전도금은 똑같은 계정 과목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전도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특별하게 걸 거래처가 없어요. 안 걸어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시험에서는 이게 다 기출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전부 다 기출 문제예요. 일반 전표 입력 부분.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거래처를 안 걸어도 되면은 걸지 말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걸려고 해도 뭐 걸만한 거래처가 없어요. 문제에서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안 걸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금액은 50이고 차변에 출장비, 여비교통비가 500번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요거는 생산직 사원이잖아요. 생산직 사원에 대한 출장비는 500번대 여비교통비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초과된 출장비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대변의 보통예금 6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1일날 4월 11일날 차변에 현금이 아니구나. 차변에 단기대여금이죠. 단기대여금이 거래처가 걸려야 되겠죠. 진위 상사. 금액은 얼마냐면요 80만원이고, 그 다음에 대변의 가지급금인데, 이 가지급은 누구한테 가지급한 거예요? 거래처가 없죠. 이것도 가지급금에는 거래처를 안 걸어도 돼요. 가지급할 당시에 80만원이 나갔을 당시에 그 계정 과목이 뭐 누구한테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를 안 걸어놨는 모양이에요. 이 계정 과목은. 네. 그래서 요거는 안 걸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2일날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5만원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차변의 현금을 5만원 더 높이고 대변의 현금 가부죠. 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4월 13일에는 차변의 현금 가부죠.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자, 4월 14일 날 차변에 당좌 보통예금 25만 8천원. 차변에 선납 세금 4만 2천원.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4월 15일 날에 차변에 당좌예금 5,338만 4천원. 그 다음에 차변에 선납세금 선납세금 61만 6천원. 그 다음 대변에 이자 수익 400. 대변에 정기예금 5천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해약했죠. 그럼 대변에 정기예금 빠지고 해약하면서 이자도 함께 받았죠. 5,400이 차변에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 떼이고 들어왔죠. 이렇게 기중에 띄인 법인세를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그럼 나머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31일 8월달로 가야 되겠네요. 8월 31일 날 차변에 선납세금 금액은 2,400. 대변에 현금 2,400.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볼게요. 5월달로 가야 되겠네요. 5월 1일. 자, 평화상사의 외상매출금 2천만원이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 요건이 충족되어서 당사는 이를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대손이 발생한 거니까 대변에 채권을 떨어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떨어요. 얼마가 떨려요? 2천만원이 떨리겠죠. 대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채권을 떨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냥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은 대손 상각비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안 나와 있죠. 조회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어디서 조회를 해야 되느냐? 이 장부 중에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장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는 거래처 원장을 배웠죠.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에 대한 물음에 답할 때 거래처 원장. 자, 총계정 원장은 언제 찾는 거냐면요. 하나의 계정 과목, 즉 특정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 잔액에 대한 물음에 답할 때 총계정 원장을 찾아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들어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하나의 계정 과목, 즉 대손 충당금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 그걸 조회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일이니까 5월 1일 치시고 그다음 계정 과목에 F1을 누르시면은 계정 코드 도움이 나오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치면은 계정 과목이 엄청 많죠. 대손 충당금이. 자, 요거는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서 보시면은 자,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9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바드럼이 110번이죠.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11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109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전 109번. 109번 선택하면은 자, 대손 충당금의 증감 내역이 나오죠. 자, 대손 충당금은 대변 항목이기 때문에 전개세 2월 된 게 1,600. 1,600만 원 있죠. 현재 5월 현재 1,600만 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1,600. 나머지 금액을 뭘로 잡아야 되겠어요? 대손 상각비 4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를 걸어야 되겠죠?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평화상사. 금액은 2천만 원. 차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바로 아래에 있는 109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거래처를 평화상사라고 걸어도 틀리진 않아요. 금액은 1,600. 자,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800번 들어야 되겠죠? 판관비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로 처리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월 2일 거 풀어볼게요. 5월 2일이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기쁨의료죠. 금액은 얼마냐면요.
50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대손 상각비 50만원. 자, 5월 3일날 대변에 단기대여금이 띄는데 단기대여금은 거래처가 김별 상사.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쵸, 기타의 대손 상각비죠. 단기대여금이 띄었을 때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해야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900번 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그 다음에 5월 4일날 대손금 회수했으면은 차변에 돈이 들어오죠. 보통 예금 통장에 43만원이 들어왔고, 자, 그다음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자,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그래서 109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좌자산 부분에 대한 입력은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